네. 날씨의 변화 그 두 번째 이야기. 날씨가 어떻게 해서 변하죠? 첫 번째는 공기덩어리가 서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서 날씨가 변했었죠? 자, 두 번째는 이 두 공기덩어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전선이라고 불러요. 자, 전선은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만들어진 그런 경계선이다.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진짜로. 자,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에 찬 공기가 이렇게 있었어, 얘들아. 찬 공기가 이렇게 있었어. 자, 여기 땅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 땅이라고. 이게 땅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 더운 공기가 이렇게 있었어. 더운 공기가 이렇게 있었어. 자,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찬 공기가 이렇게 이동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더운 공기하고 부딪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생님이 이걸 좀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쓸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찬 공기가 막 이동해서, 그렇죠? 잠시만요. 찬 공기가 이동해서 얘를 만나서 그럼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찬 공기가 더운 공기보다 무겁죠. 그러니까 찬 공기가 밑에 이렇게 깔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운 공기가 이렇게 올라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찬 공기가 밀도가 더 크잖아. 무겁잖아. 차가우면 얘들아 부피가 작아지고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밀도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찬 게 무거워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이 그림을 좀 더 선생님이 3D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두 개가 만나는 면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지평선이고 3D로 만나보면 근데 이 찬 공기가 계속 밀고 가는 거야. 이 더운 공기 밑을 파면서. 그럼 얘들아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 땅과 두 공기의 덩어리들이 만나서 이루는 경계선 요게 바로 전선이야. 전선. 근데 지금 찬 공기가 계속 얘를 밀고 가잖아요. 그럼 찬 공기가 이쪽으로 간다라는 표시를 여기다 뾰족한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바로 찬 공기가 밀고 있다 해서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찬 공기가 막 밑을 밀고 가니까 이 더운 공기가 여기에 찬 공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상승해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구름이 생길 수 있거든. 단열 팽창에 의해서. 그건 나중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구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급격하게 위로 상승하게 되면서 어때요? 이런 저군형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를 막 내리게 되겠죠. 소나기를. 어디서 비를 내리겠어? 그렇죠? 바로 전선의 앞이 아니라 뒤에서 비를 내리겠지, 그제? 무슨 비를? 소나기를.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설명을 쭉 해서 뭐 했어? 어떤 설명을 했어요? 그래,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위로 올리면서 무슨 형 구름이 생겼다? 저군형 구름이 생겼고 무슨 비가 내린다? 소나기가 내리죠, 그죠? 외울 필요 없이 이 지금 그림을 보고 하면 되겠잖아. 이 비는 어디서 내립니까? 이 전선에 어디서 내려? 앞에서 내려? 뒤에서 내려? 그래, 전선에 뒤에서 내리죠? 여기가 앞이잖아. 여기 앞이고 여기가 뒤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공기야? 여기는 무슨 공기야? 더운 공기고 여기는 무슨 공기야? 찬 공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찬 공기 쪽으로 비가 좀 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잖아? 여기 서 있으면 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따뜻한 공기지만 좀 있으면 이 전선이 너희들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찬 공기가 밀려오고 너희들은 무슨 비를 맞겠습니까? 소나기를 맞겠죠. 자,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전선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 기온은 어떻게 된다고? 기온은 떨어지게 된다. 그 다음 비는 소나기가 내리게 되겠죠. 그죠? 자, 아직은 이해 안 되겠지만 기압도 얘기할 때 기압은 올라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어때? 선생님이 지금 외우게 얘기하지 않고 이 그림만으로 여러분들한테 유도를 시켰죠?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더운 공기가 당할 수만 없죠. 자, 이번엔 더운 공기가 가자. 야, 이 녀석 찬 공기, 너 아까 나 공격했지. 내가 널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이 더운 공기가 찬 공기한테 막 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누가 더 가벼워요? 더운 공기가 더 가볍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운 공기가 얘를 그냥 올라타는 거야, 이렇게. 밀긴 밀지만 저 효과적으로 잘 밀지는 못하겠지? 올라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이런 모양으로 올라타고 이 밑에는 찬 공기가 이렇게 찬 공기가 이렇게 있고 이 위에 이렇게 더운 공기가 이렇게 더운 공기가 있고 찬 공기가 밑에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지표면이라고 그리면 그렇겠죠? 자, 그러면 전선이 어디야? 요게 전선이야. 이거는 뭐야? 두 개가 만난 면이니까 이건 전선면이라고 부르고 요게 바로 뭐야? 요게 전선이야. 이게 전선이고 경계선, 땅과의 경계선. 두 기단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의 경계선. 그런 얘기야. 더운 공기가 일로 가죠? 가니까 더운 공기니까 따뜻한 느낌이잖아. 동그라미 표시를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디서 많이 봤지? 이 전선이 그 유명한 무슨 전선이다? 이 전선이 바로 온난 전선이다. 자, 그럼 구름이 어떻게 되겠어? 이 공기가 이렇게 가면서 어때요? 천천히 전선면을 타고 생기니까 구름이 어떻게 되겠어? 이 전선면에 이렇게 층으로 쭉 깔려. 그래서 무슨 형 구름이 생깁니까? 바로 층운형 구름이 생기죠. 자, 비는 구름이 두껍지 않으니까 비가 어떻게 와요? 이렇게 넓게 고루 퍼지면서 천천히 오겠지? 자, 우린 이거를 가랑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전선은 어디로 옵니까? 뒤쪽에 와요? 앞쪽에 와요? 그래, 전선의 앞쪽에서. 넓게 와요? 좁게 와요? 그래, 전선 앞쪽에서 넓게 오죠. 한랭전선은 전선 뒤에서 어떻게 왔어? 좁게 내렸다면 얘는 넓게 내린다 이거야. 그럼 전선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전선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선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돼? 그래, 현재 기온은 무슨 기온이지만 찬 공기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었지만 기온이 낮았다가 전선이 지나고 나면 기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비가 내리다가 안 내리게 되죠. 자, 나중에 설명할 테지만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기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건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할 거야. 왜 그런지는. 자, 이 그림 선생님 좀 막 쓴 것 같지만 선생님 처음부터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외우지 마시고 이걸 따라 그릴 수 있도록 하세요. 뭐 캡처를 지금 해놓고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이 밑에 있는 글씨를 다 외우려면 힘들죠? 이 그림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깔끔한 그림 하나 볼게요. 아하, 이게 한랭전선이다. 아까 보셨죠? 여기가 뭐였다? 아하, 여기가 이렇게 찬 공기가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 표시를 이렇게 뾰족한 표시를 하면 되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타면서 정나는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소나기가 전선에 뒤에서 좁게 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지나가게 되면 현재 이 도시는 비가 안 오지만 지나가고 나면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온도는 떨어질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온난전선입니다. 이번엔 더운 공기가 밀고 오는 거야. 누구를? 찬 공기를. 근데 어때? 얘가 밀도가 가벼우니까 그냥 올라타면서 어때요? 이런 측운형 구름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비가 내려? 가랑비가 내린다. 이 도시는 지금 현재 가랑비를 맞겠지? 좀 있으면 그러다가 비가 안 올 겁니다.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그리고 온도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선이 또 있어요. 이번에 무슨 전선이냐? 회색전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그림 그대로 그려볼게. 얘들아, 옆에서 보면 이거 무슨 전선일까? 찬 공기, 더운 공기. 무슨 전선이야? 이거 무슨 전선이죠? 전선은 여기 밑에 있는 깨금선이었어. 3D로 그려? 계속 선생님이? 이거 무슨 전선이죠? 그래, 당연히 한랭전선이죠. 방금 배웠던 거. 더운 공기 중에 있어.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건 무슨 전선이지? 이거는 온난전선이지. 이번엔 더운 공기 일로 가는 거야. 이건 추근형 구름이 생기고 여기 이렇게 돼서 찬 공기가 있잖아. 자, 근데 재밌는 일이 있다 얘들아. 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보통 같이 나타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같이 나타나요. 쭉 얘를 이어보면 원래는 하나의 몸통인데 나중에 곧 배울 건데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하나의 몸통에서 나온 두 개의 전선입니다. 원래는. 왜 그런지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 그러면 이 한랭전선의 속도가 온난전선의 속도보다 좀 더 빨라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다 할게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 녀석이 이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돼? 얘를 부딪히게 돼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효과적으로 못 밀잖아. 밀도가 가벼우니까. 근데 찬 공기로만 밀도가 무거우면서 얘를 막 파고 들잖아. 얘가 더 빨라요. 한랭전선이 더 빨라서 온난전선을 겹치게 돼.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까? 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동글뼈 쪽, 동글뼈 쪽 같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여기는 뼈 쪽, 뼈 쪽, 동글동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름이 폐색 전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죠? 현재 여기는 한랭전선, 여기는 온난전선인데 이 두 개가 부딪힌 거예요. 지금 현재 부딪혔죠. 그래서 폐색전선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름이 폐색일까? 여러분들 하나 이글스 9MR 투아웃 폐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맨날 폐색이 짙어요. 하나 이글스는 정말 맨날 그래. 이게 뭐야?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전선이 죽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로. 왜 죽어갈까요? 잘 봐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 한랭전선의 전선면이 이 온난전선의 전선면과 결국엔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잖아. 이런 모양이 되잖아. 이거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자, 이게 뭐죠? 찬 공기. 이것도 찬 공기. 얘는 한랭전선에 있었던 찬 공기, 얘는 온난전선에 있었던 찬 공기인데 여기는 더운 공기죠. 여긴 저군형, 여기는 추군형. 그럼 이렇게 나타나겠지? 비는 이렇게 다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랭전선의 찬 공기, 온난전선의 찬 공기. 여기는 저군형, 추군형. 이렇게 비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두 가지 중에? 자, 위쪽에 있는 이 폐색 전선은 여기가 무슨 공기야? 여기가 한랭전선에 있는 찬 공기가 더 차갑죠. 그러니까 밑에 더 깔린 거지. 옆에 있는 찬 공기보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찬 공기 누가 더 차가운 거야?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차가우니까 밑에 깔렸지, 그지? 얘는 덜 찬이지, 그지?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우린 폐색 전선을 뭐라고 부르냐? 한랭전선에 있는 찬 공기가 더 차가우니까 이겼지? 그래서 이거를 한랭형 폐색 전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밑에 있는 건 온난전선에 있는 찬 공기가 이겼지? 그래서 이거를 온난형 폐색 전선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온난형 폐색 전선이든 한랭형 폐색 전선이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밑에는 다 무슨 공기가? 찬 공기가, 위에는 다 무슨 공기가? 더운 공기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두 기단이 만나는 면, 전선면은 있으나 이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인 바로 전선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찬 공기는 원래 무거워서 아래에 있고 더운 공기는 가벼워 위에 있으니까 되게 안정하게 변하겠죠? 그래서 날씨의 변화는 안 생기게 되는 바로 이런 전선을 뭐라고 그래? 폐색 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쉽죠? 자, 네 번째 전선이 있어. 자, 네 번째 전선은 바로 뭐냐? 정체 전선이야. 자, 이 정체 전선은 두 공기가 하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두 공기가 같이 싸울 때 일어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찬 공기가 일로 내려와요. 더운 공기가 여기 있어. 그럼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찬 공기가 밀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밀고 가니까. 근데 더운 공기도 가만히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 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면 되겠죠. 그죠? 요게 바로 두 개가 싸우는. 그래서 세력이 비슷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체된. 그래서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 정체전선 우리나라의 무슨 전선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이에요. 자, 재밌습니다. 이제 봐봐. 자,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싸우잖아. 그제? 자, 싸우면 누가 더 가벼워? 더운 공기가 가벼워서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올라타겠지. 그제? 그럼 구름이 어느 쪽에서 생길까? 그래, 올라타면서 이쪽에 구름이 생기지? 그래서 비가 어느 쪽에서 오는 줄 알아? 찬 공기 쪽에서 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 밑에 있는 그림 봐봐. 이게 일기도지, 그지? 일기도지. 자, 그럼 여기 있는 어떤 공기가 내려오는 거야? 찬 공기가 내려오고, 여기는 어떤 공기가 올라가는 거야? 더운 공기가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근데 재밌는 게 있다. 제주도 비 올까요? 비 안 와요. 근데 대전은 비 오냐? 비 와.
당연히 더운 공기가 올라타서 찬 공기 쪽에 구름을 만들어 찬 공기 쪽에서 내리는 거죠. 자, 이게 위성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정체전선에 만들어진 구름이야. 자, 그럼 정체전선 그려봐. 어디에 있을까? 정체전선은. 선생님 여기 설명했잖아. 정체전선 어디에 있죠? 그래, 여기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위쪽이 찬 공기고 밑에 쪽이 더운 공기가 되겠죠? 여기가 더 고위도 저위도니까. 그럼 얘가 밀고 내려오고 얘 밀고 올라가니까 어때? 뾰족한 표시 여기로 표시하고 더 동그라미 표시 위로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해야 돼. 비는 이쪽에서 내리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우리나라 6, 7월에 영향을 주는 장마전선. 오랫동안 머물면서 싸우는 정체전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전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잠깐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 가그림 한번 풀어볼게. 형성평가로. 자, 일단 얘는 무슨 전선이야? 기호 딱 보니까 아하, 온난전선이고 나는요? 한랭전선 맞아? 자, 그러면 A는 무슨 공기가 있어야 돼? 지금 이 기호 표시 자체가 일로 간다는 얘기죠. 누가? 더운 공기가 누구를 밀어서 찬 공기에 밀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C는 그럼 무슨 공기야? 찬 공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뾰족한 표시 있죠? 여기가 더운 공기 쪽이다. 자, B는 어느 쪽에서 올까? 온난전선은 더운 공기가 올라타지. 누구를? 찬 공기를. 이렇게 넓게 무슨 비가 내려? 가랑비가 내리죠. 자, 찬 공기가 얘를 밀었어. 하지만 무거워서 밑에 깔리고 더운 공기가 올라타면서 이쪽에서 비가 내리지. 넓게 좁게 저군형 구름이 생겨서 무슨 비가? 소나기가 내린다.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찬 공기에서 더운 공기가 오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비는 내리지 않겠고 기압은 낮아지게 된다고 그랬죠. 기압력이 나중에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금 온도가 높지만 온도가 다시 낮아지고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자, 기압은 다시 높아질 것이다. 기압력이 나중에 한다고 그랬어. 풍향도 있는데 풍향 얘기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전선까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압이 날씨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기압이. 자, 오늘은 전선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